지치시죠? 기다리다 지치는 것 같습니다. 어깨 한번 돌리시죠? 고개도 한번 돌리시고, 앞에 분 좀 안 친하시더라도 목 좀 졸라주시고요. 어깨 말고 목이요, 목. 죽어라, 죽어라. 졸다 죽어라, 있어. 졸면 죽어라, 이거. 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관철입니다. 일단 얘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요. 많이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쪽이 아니라서 말을 잘하시는 박사님은 한두 마디에 요약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말을 해야 이해가 되는 사람이라 원래 좀 길어야지 시간이 되는데 50분 정도밖에 저희가 시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계속 30분 내에 잘라라, 30분 내에 잘라라를 계속 지금 말씀하시고 계셔갖고 50분 다 하세요? 하십시오. 자, 그러면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사범생활을 딱 한 번밖에 안 해봤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4년 동안 사범생활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대구 우진도장에서 제가 대구를 딱 2번 내려가 봤어요. 한 번은 국가대표 시절에 시범하러 큰 행사 때문에 한 번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박사님이 스카우트 제의를 하셔서 제가 내려간 게 2번째예요. 선배들하고 친구들하고 동기들하고 저 이제 내려간 데니까 봉고차 한 대 다 탔습니다. 대구까지 내려갔어요. 저는 그냥 놀러 간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놀러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봉고차에 딱 내렸는데 내려서 이제 제가 이제 살 집을 이제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집에 가서 짐을 내려놨는데 제가 큰 긴 거울 하나 그리고 옷가방 하나 가져갔어요. 옷가방은 가져가고 긴 거울을 이제 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외모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긴 거울 딱 2개를 갖다 놓고 방에다 놨더니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박사님이 이제 환영한다고 맛있는 고기 사주셨어요. 고기 사주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은 내가 사주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네가 사 그랬어요. 성공하면. 지금도 제가 살려고 해도 박사님이 기회를 안 주시고 계십니다. 15년이 넘게 있는데 한번 제가 꼭 고기 한번 살 수 있게끔. 감사합니다. 근데 박사님이 그렇게 밥 사주시고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형들하고 놀다가 이제는 나 갈게 하고 딱 가는 순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와, 여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저 혼자밖에 없구나. 와, 막막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TV라도 있으면 적적하지도 않을 텐데 그냥 TV도 없고 가방 하나에 아까 뭐 했다 그랬죠? 거울. 걔랑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할래? 이제 너 어떡하니? 이제 지도자 생활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사범 생활을 처음으로. 이제 국가대표 생활하고 시범하고 저는 그래도 경희대학교 졸업하고 국가대표 생활하면서 중부대에 있는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권도 되게 잘하니까 난 도장하면 잘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범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정말 멘탈 붕괴됐습니다. 다 처음에 그런 걸 기억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박사님께는 한 번은 저 수업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왜냐면 제가 핑계를 대자면 박사님은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끼와 위투와 이게 천부적이세요. 정말 따라가려 그래도 제가 반에 반 정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이 아이들을 지도를 해놨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별지랄을 다 해도 애들이 안 재밌는 거예요. 뭘 이렇게, 저는 또 말도 사투리잖아요. 사투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이제 서울 사투리잖아요. 박사님은, 야, 맞나, 안 맞나? 그렇지! 그러면 얘들이, 맞으며!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맞지 않겠니? 쟤는 왜 저래?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애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되게 빨라요, 대구 말이. 빠바바바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서 그 중에 좀 말 잘하고 저랑 좀 통하는 애한테 불러가지고 쟤 뭐라고 하는지 통역 좀 해줘 그랬어요. 애들하고 대화 안 되죠. 지도하는 방법도 모르죠. 운동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8시 부에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전교 1등한 여자애 나윤주라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 이쁜 여자애. 공부 되게 잘하는 남자애들 그분 한 60명, 70명 정도가 이제 큰 애들이 들어와 있는데 애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육을 워낙 잘 받았으니까 반듯하게 허리도 쫙 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운동만을 가르쳤더니 애들이 거기에 별로 맞들여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 원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불 꺼놓고 근데 애들이 이제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어서 그 다음날 또 촛불을 켰어요. 그 다음날 돼서 다시 촛불을 켰더니 박사님 너 들어와. 들어와. 정말 웃긴 건 뭐냐면 그리고 나가가지고
박사님이 딱 난 정말 애들한테 되게 그랬던 게 뭐냐면 딱 나갔는데 내가 나가고 안에 CC 카메라가 되게 큰 게 2개가 있어요. 사무실에. 우리는 항상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카메라가 지도자를 향해서 있고 애들을 향해서 항상 있어서 사무실에서 소리 키면 무슨 말인지 다 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공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는데 그럼 들어가고 제가 이제 박사님이 제가 항상 수업하는 걸 듣는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딱 들어와서 제가 칼 켰죠. 보는데 제 앞에서는 애들이 무표정으로 있었던 애가 박사님 들어가기 시작해서 5분도 안 됐는데 막 깔깔깔깔깔 쓰러지고 막 웃는 거예요. 2가지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한 가지는 저 새끼들이 내가 얘기할 땐 안 웃고 배신감이 느끼는 거다. 하나는 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지도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야 내가 국가대표 뭐하니, 할 수 있는 거 없구나.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었던 시절이 4년 동안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도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기회는 딱 2가지가 있었다고. 첫 번째가 기회가 바로 대구에 내려간 거였어요. 저는 모든 태권도장이 다 이렇게 교육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태권도장이 이렇게 교육하고 학교 옥수초등학교부터 거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도장에 찾아와서 관장님 만나려고 줄 서 있어요. 아이들이 이 도장 다니는 애들은 학교 가서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게 그 양쪽 학교에서 제일 문제아들, 머리 빡빡으로 깎아놓고 문제아들 50명을 우리 도장으로 보내서 토요일날 4시간씩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도장의 이미지가 학교 교육기관을 능가하는 교육기관이에요. 학부모들은 당연히 고개 숙이는 거고, 저는 모든 태권도 지도자가 다 그런 대접을 받고 그렇게 있는구나라고 좀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실제로 보면 다 박사님이 하신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박사님께 제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 박사님은 공개 심사나 이런 거를 저희가 우진 계열도 잘 모여서 한 6개 도장 모여서 한 3,000명이 농구의 큰 체육관에서 모여서 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청심환 한 3개 까먹고 저쪽에서 타타타타타타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거 잘 못하고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막 걱정되고 심장 덜덜 떨리고. 박사님은 제가 옆에서 뭐 하나 맨날 옆에 쫓아다니니까 딱 보니까 거기 장윤이라고 레크레이션 진행하시는 분하고 저 옆에서 농담 따먹기 하고 놀고 계세요. 진행한 아무것도 없이. 머릿속에 다 있으신 거예요.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따 들어가셔야 된다. 네. 딱 들어갔더니 그 몇천 명을 한 3시간을 쉬지 않고 그 철학을 쏟아내시는 것부터 한마디 한마디 주옥 같은 말씀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야, 막 감동에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끝낸. 제가 보면서 야, 솔직히 제가 수업하면서도 아이들 모습에서도 그렇지만 박사님처럼 하는 사람이 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사님 같이는 못 된다 라는 생각에 저는 그때부터 뭐 했냐면 적기 시작했어요. 적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좋았어 그러면 그날 수업한 걸 적는 거예요. 그 수업 제가 나중에 사범생활 나올 때 4년 때 노트가 한 이만큼씩 되더라고요. 여러 개 노트를. 거기 보면 이 얘기 했더니 애들이 어떤 반응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어떤 운동했더니 좋아하더라. 이걸 적기 시작한 거예요.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개심사나 이런 거는 저는 진행안을 다 적습니다. 4장 5장씩. 아시죠? 다 적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끼하고 위트가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다 적는 거예요. 적어서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몇 번씩 다시 적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사범님도 그렇고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다 문서화되어 있고 체계화되는 게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적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박사님의 그런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녹아져 있는 그만큼의 거는 아직도 저는 못 따라간다고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사님하고 헤어진 지 지금 시간이 보니까 사범생활 끝나고 나온 게 시간 횟수로 보니까 12년 지났더라고요. 12년 뒤라고 제가 오늘 얘기할 거에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12년 뒤에 박사님으로 인해 출발된 것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또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박사님에부터 출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출발된 게 조금 더 제가 발전시켰는지 아니면 발전 못 시켰는지 이런 것도 오늘 박사님 또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씩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에 시간이니까 좀 지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욕도 좀 섞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가 원래 평소에 욕을 잘 못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뭐 공개적으로 욕을 한 30초 동안 쉬지 않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요. 일반인가요? 일반 분들이 굉장히 지금 저랑 한번 싸우자는 건 같은 표정으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아, 마음의 날개를 펴라.
저희 교육을 딱 줄여서 얘기하면 이거 같아요. 아까 우리 그 첫 번째 우리 일반 반장님께서도 계속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로 중요한 게 사람은 이 생각과 의지를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우리 회원들도 있고 우리 가족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한 번 더 각인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 생각만 오늘 바꿔 가신다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어떤 소스가 아닌 이 생각과 의지만 바뀌신다면 세 가지가 바뀌실 겁니다. 관장님이 바뀌실 거고요. 제자들이 바뀔 거고 학부모가 바뀔 겁니다. 관장님이 바뀌는 거에는 관장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왜? 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참고로 우리 박사님 도장했을 때 사범 때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5년, 16년 전에 사범 월급 600만 원씩 주셨습니다. 두 달에 한 번 600만 원, 심사 없을 때는 400만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싸울 일이 없죠.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정도 주면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제 인생도 제 가정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을 사실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저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시간이 이 내 인식을, 오늘 그 제가 세븐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운동만 바라보는 사람은 운동하는 종목 하나를 딱 주잖아요. 그럼 우와 오늘 좋은 거 얻었어. 세미나 기가 막히고 가요. 근데 150명 이상 되는 사람은 운동 내용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다 알아요. 지금 벌써 다 새로운 프로그램 다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에 대한 어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꾸나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어필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와 좋아요. 아까 제가 송종환 우리 박사가 얘기했을 때 와 반응 보니까 다 잘 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부모한테 마음을 전달하는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을 보니까 좋아하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세요. 부모님들 이끌지 못하고 이런 방향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프로그램 하잖아요? 주제를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저걸 뭐 어떻게 해. 야, 애들만 가르치면 되지. 무슨 아빠까지 불러다가 지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과 의지만 변하면 사실은 그 다음의 발전에 대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저도 원래 이렇게 오늘 와서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경쟁이라는 걸. 이거 뻥치고 있네. 근데 어제? 아까는 오늘이네. 근데 저는 원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실기 프로그램 하나를 드릴 거예요. 그 실기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는 이 교육을 관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아예 영상을 아예 다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먹히나 안 먹히나. 왜냐면 저희는 벌써 오랫동안 해서 먹힌다는 걸 알고 있지만 본인들이 어떠실지 모르기 때문에 반응 좋으면 세 가지 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제자들아 마음의 날개를 펴라.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 태권도 도장의 방향이 잘 잡아야 되는데 열심히는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젓고 뒤에 돌아서 줬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젓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떨어져 죽는지 절벽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보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안 보고 있으니까 딴 데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박사님이 정해주신 방향이 이 방향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태권도 운동에서 도장에서 운동을 가리키는 건 운동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위한 교육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몸을 튼튼하게 하겠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다, 심폐지구력을 좋게 하겠다, 근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운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운동만을 가리키는 곳은 많다 이거죠. 사회체육센터도 있고 검도관도 있고 특공무소도 있고 여러 운동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특히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들이 가까이 들어와서 굉장히 싸고 저렴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랑 같이 경쟁하면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것의 방향이 어디냐 이거죠. 어디냐 이거죠. 그 방향을 저는 사람을 교육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박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처음 도장 내려가서 애들 운동 막 가르칠 때 박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운동 가르치지 말고 사람 가르쳐라라고 얘기해 주셨던 게 출발이 된 거예요.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발차기는 수단인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더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게 만드는 수단인데 이 수단이 넘어서는 거예요. 더 좋은 행복하게 사는 목적을 넘어서니까 발차기 좀 못한다고 인상 쓰는 거예요.